예,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더블시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질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암을 극복한 경험으로 들려드리는 건강과 행복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1등을 하는 감염 1위의 질병이 뭘까요? 예,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우리의 장기가 감염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만성적인 감염을 나타내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우리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장기의 감염이 또 퍼져나감으로 해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질병이 결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결핵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폐결핵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엑스레이가 원래 폐 쪽은 검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그 폐결핵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폐의 가장 부분 또는 중앙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하얀색 음영 또는 여러 가지 잔 음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폐결핵의 증상이 뭐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기침이 심하고 또 누런색 가래가 나는 것이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문헌에서 보았다시피 객혈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이 진행된 경우이고, 또 호흡 곤란이나 흉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특이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꼭 폐결핵 증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비특이적 증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피로, 밤에 이제 열이 많이 난다든지, 그리고 맥이 빨리 뛴다든지,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여러 전신에 있어서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저희가 이제 폐결핵의 증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결핵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 흉부 엑스레이죠. 한번 찍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찍어야 되냐 하면, 일반적인 내과, 동네 내과 가서 찍으셔도 되는데, 보통 동네 내과에는 엑스레이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과는 거의 다 소화기 내과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내과, 그러니까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기가 호흡기 내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호흡기 내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병원 검색을 해보면 어느 과를 전공했는지, 내과 중에서 소화기과인지 호흡기 내과인지가 좀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서치 하셔가지고 호흡기 내과 쪽으로 가셔서 한번 엑스레이를 검사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폐결핵이 의심이 되면은 객담 도말 검사라고 해서 기침을 많이 하게 해서 이제 객담, 즉 가래를 뽑아내는 행위를 하게 되고요. 이 가래를 배양을 해서 균이 어떤 균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객담 도말 검사와 배양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 결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했는데, 결핵군 보건자 중에서 실제 결핵으로 진행되는 퍼센트는 10% 정도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잠복 감염이라고 해서 감염은 되어 있는데 이게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배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나타나지만 그 기침이라든가 이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폐결핵을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진받았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면은, 일단 6개월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2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4개월 동안은 그 집중 치료한 뒤 경과를 보면서 유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의 방법은 뭐 항결핵제를 드시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만 끝까지 먹어야 어떤 결핵의 내성균이 강해져서 폐결핵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결핵제를 복용을 하시면 한 2주 뒤부터는
전염력이 거의 없다시피 감소가 되기 때문에 2주 동안은 혈액을 진단받으면 주위에서 주변 가족들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2주 내지 3주 뒤에는 함께 생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가족들은 혈액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가 높기 때문에 잠복 혈액인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발견이 되면 항혈액제를 복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폐결핵에 대한 예방 방법하고 이 폐결핵과 폐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폐결핵의 예방 방법은 영유아기 때 이제 BCG 백신을 맞으시잖아요. 이 BCG 백신을 맞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되는데 또 성인 돼서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하고 면역력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폐결핵에 걸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겪어봤지만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호흡기 질환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 씻기 등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확인됐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는 반드시 촬영하고 아까 앞에서 발표본 항혈액제 같은 치료를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엑스레이 선에서 결핵으로 진단되든 안 되든 만약에 이상이 발견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폐결핵을 PET-CT를 통해서 발견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PET-CT를 통해서 폐결핵인지 폐암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영상 판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독률은 아쉽게도 병원마다 다르고요. 다만 이제 국가에서 흉부 CT나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판독률을 아주 높이는 AI 판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반드시 100%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큰 병원에서 PET-CT를 찍어 보시고 큰 병원에서 판독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시간입니다. 일단 정리하시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 보세요. 그리고 X선 검사 후 PET-CT는 반드시 검증 차원에서 큰 병원에서 찍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확진되면 빠른 치료를 진행하시되 가족들도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핵은 폐만 발생하지 않음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장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증상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질병을 검사를 받으시다가 결핵이라고 하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결핵군은 어느 장기에나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폐결핵에 걸렸을 때는 빠른 치료를 해서 다른 장기에 전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폐결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면역력을 잘 유지하셔서 행복한 생활, 건강한 생활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